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느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지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었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었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싱글인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자신만의 경주를 자신만의 시간대에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놀리지도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대에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당신은 낙오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딱 맞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 글을 생각하는데요. 전체 내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나는 나만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코칭을 하면서도 자주 느끼는데요. 누군가는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스타트까지 하고 누군가와 같이 시작한 그 누군가는 스타트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같이 시작한 사람은 벌써 멋지게 스타트를 하고 있죠.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각자만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물이 빛나는 밤 남기웅입니다. 오프닝 형식을 바꿔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읽고 먼저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라디오처럼 뭔가 한 줄을 조금 공감을 일으키면서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오프닝 곡도 좀 바꿔보고요. 원래는 가사가 있었는데 가사가 없어졌죠. 수영장에서 다들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선생님 나이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냐라고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었는데 제가 그 영향인지 몰라도 옛날에 집에 있을 때 밤에 그 부산 MBC에서 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었었어요. 그 부산 MBC에서 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MC가 다릅니다. 서울은 뭐 다른 뭐 작곡가 분의 그 분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 부산 MBC의 별이 빛나는 밤의 MC는 그 남자분이셨어요. 되게 말을 재밌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즐겨 들었어요. 날씨가 되게 많이 습해졌죠?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데 새벽 6시 반에 회원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한 레인에 최대 21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21명, 뭐 거의 한 20명, 그리고 제가 오늘 옆반 선생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또 합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 4개의 레인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죠. 그래서 20명까지는 다 안 찼지만 2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80명을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지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끔 수영을 같이 해요. 6시 반이나 7시 반에 같이를 하는데 좋은 점은 휴식 시간이 길어서 좋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걸리긴 하지만 선수들과 할 때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사이클도 짧고.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랑 하면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갔다 와서 많이 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피드를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더워지시니까 이제 수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쉬시던 분들도 다시 오시고
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는데 그렇다고 수영 인기가 뭐 많이 죽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옆에서 이제 제가 레슨 시간에 그룹 레슨을 하는데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이러길래 네 저번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제 친구 중에 그 선생님 물이 빛나는 밤에 듣는 친구가 있는데 수영 보는 것보다 물이 빛나는 밤에 듣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셔서 했다고 하셔서 좀 크게 웃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물이 빛나는 밤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처음 들으면 약간 중독성 있는 저의 아무 말에 그래도 들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약간 수영을 하면 좀 콘텐츠 자체가 제가 지금 올리는 콘텐츠들도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뭔가 유익한 느낌이 강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 좀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 하루의 수영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거. 제가 있는 수영장은 이게 강사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대신 이제 좀 누워서 쉬거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오늘 유독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잤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생기는데 와 너무 습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 한 분은 되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제가 7시 반에 원래 한 중급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거기서 그 이제 좀 젊은 여자분인데 가끔씩 수영을 안 나오시길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못 나가게 해서 아기가 엄마가 수영 가는 걸 싫어해서 좀 못 나왔다라고 하시길래 아기가 엄마를 엄청 좋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원분께서 토요일에 가끔씩 아기와 수영복을 맞추고 같이 나와서 수영을 하세요. 근데 아기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딸인데 엄마랑 이렇게 이제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엄청 애기인데 한 모르겠어 나이가 3-4살 됐을련가 한 4-5살 됐을련가 그러는데 엄마랑 같이 와서 엄마랑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흐뭇하게 저는 이제 토요일은 동호회 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거기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그 그림체가 다른 느낌의 뭔가 분위기였다. 보면 되게 흐뭇했어요. 엄마가 수영 가는 걸 싫어하지만 엄마랑 같이 수영 오는 건 좋아하는 아기를 보고 수영을 아기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수영을 당연히 유치원 때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 어머니가 수영 이제 자유수영을 가시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배웠냐고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뭐 배웠냐 하면서 수영을 항상 시켜보셨는데 끝나고 그렇게 어머니가 간식 같은 걸 사주셨어요. 뭐 핫도그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예전에 과수원이라고 그 사과 주스 그런 걸 항상 그런 세트로 사주셨는데 그거 먹는 재미로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엄마한테 내가 배운 걸 보여주는 그 어릴 때의 즐거움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지도 못했는데 막 저병 보여주고 그러면서 수영이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누구한테 지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토요일 날 오는 그 아이도 엄마랑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뭔가 수영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랑 같이 수영장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우리 아이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생존 수영의 느낌이든 좋은 취미의 느낌이든 해서 수영을 알려주고 수영장에 같이 와서 하는 걸 보는데 어쨌든 좋은
영향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5월은 모처럼 좀 연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휴일도 있고, 5월을 넘어서 6월에도 이제 선거 때문에 6월 3일 날 빨간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뭔가 휴식 같은, 꿀 같은 휴식이 있는데, 휴식 같은이 아니고 꿀 같은 휴식이죠. 꿀 같은 휴식이 있는데, 다들 수영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유수영이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읽어드렸듯이 각자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에 맞춰서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영을 하면서 뭔가 액체를 좀 마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뭐 수영 사실은 50분 하는 거면 평소에 이제 뭐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견딜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가 평소에도 엄청 많고 땀도 많기 때문에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래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온 음료를 좀 마셔주는 편인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국 전지훈련 갔을 때인데, 이제 중국 친구들과 이제 제가 부산 최고에서 전지훈련을 갔던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동계 때죠. 이제 고3 올라갈 때, 검정 색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짓 발짓 안 되는 중국어로 물어보니까 콜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스포츠 과학을 모르는 저로서도, 저렇게 마시고 호흡이 되나? 저 트름이 나와서 호흡이 되나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경악을 했던 게 정말 안 쉬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수영을 하고 살아남는 애들이 당연히 수영을 잘하고 지구력도 좋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이제 스포츠 과학까지 붙이면 남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전담 한의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1차로 한 군데서 합동훈련을 하고 2차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합동훈련을 하는데, 거기 이제 한의사가 있었는데 전담 한의사가 거의 매일 케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듣기로는 매일 케어를 하는 게 운동을 절대 쉴 수 없기 때문에 쥐가 나거나 뭐 통증이 올라오면 바로 침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받고.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의 개념보다는 정말 뭔가 로봇의 개념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아프면 무조건 낫게 만들고 운동시키고,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깨가 계속 안 좋았을 때인데, 장침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앞으로 넣어서 뒤로 관통을 시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침을 맞아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통과를 한 후에 그 한의사들이 주로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좌우로 돌린다고 해야 되나? 네, 회전시키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막 엄청 아프기보다는 뻐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중국의 허준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더울 때는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되는데, 수영을 하면 대부분 이제 땀을 많이 안 흘리는 줄 아세요. 근데 생각보다 수영이 땀을 많이 흘리는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되고, 저도 가벼운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수영을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번 재보세요. 그게 이제 수분이 빠진 만큼의 그람이거든요. 그걸 좀 여름에는 잘 보충해 주시면 컨디션 관리에 좋습니다. 아니면 탈진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읽을 겁니다. 제가 쓴 글을 읽다가는
몇 회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보고자 이렇게 다른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책의 문구입니다. 여타 다른 말을 좀 드리면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뭐 아무 얘기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영을 하는데 뭔가 식욕이 늘었다. 그래서 몸무게가 늘었다.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라든지 뭐 수영과 관련된 게 꼭 아니더라도 운동과 관련되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더워지니까 수영장에서 귀신을 봤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 이제 아무래도 물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기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오늘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재즈를 계속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듣는 걸 계속 좋아해요. 그래서 재즈의 계절이라는 에세이의 부분을 읽을 거고, 이 책은 한국 작가분이 쓰셨어요. 김민주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이고, 어쨌든 재즈 일화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재즈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일화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피아니스트 허비 앤콕이 트럼펫터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한 합동 공연 중에 겪은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왓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작곡해서 카인드 오브 블루에 실은 그 곡 말이에요. 토니 윌럼스가 드럼을, 론 카터가 베이스를, 웨인 쇼터가 색소폰을 불고 있었죠. 엄청난 밤이었어요. 아주 팽팽하고 힘있고 혁신적이고 재밌었죠. 다들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 마일스가 한창 솔로 연주를 하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솔로 연주여서 저도 몰입해서 들으면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 중간에 제가 잘못된 코드를 치고 말았어요. 완전히 틀린 코드였죠. 누가 들어도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코드요. 저는 그걸 치고는 손으로 귀를 막은 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일스가 연주를 잠깐 멈추더니 제가 연주한 게 맞는 코드처럼 들리도록 하는 라인들을 불었어요. 아주 놀랐죠. 제가 연주한 잘못된 음들을 마일스가 맞는 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마일스가 제 실수를 실수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일어난 일,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긴 거죠. 그건 그저 현실의 한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 버린 일이었죠. 그는 그걸 처리한 것 뿐이고요. 제 연주를 실수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는 라인을 찾은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낸 거죠. 이렇게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허비 앤콕이 말한 부분을 유튜브에 찾아서 봤었어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직접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작가가 이 일화를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실수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냥 그게 이제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했었어요. 이 책 처음에 딱 이런 내용이 나오고 뭔가 계속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뭐 저라면 오퍼가 왔지만 수영을 그만뒀던, 실업팀을 그만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냐고 하면 후회를 너무 하죠. 부모님도 말리셨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다이빙 풀에서 이제 다운을 하는데 한 실업팀 감독님이 오셔서 왜 은퇴를 하느냐, 와서 다시 잘 해보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었어요. 상비군 때도 제가 그분한테 배운 적이 있었고 감독님들 중에서는 젊은 편이었고 나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실업팀이었기 때문에 그 오퍼가 들어왔을 때 진짜 한 몇 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좀 많이
질려 있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수영이라는 부분에 질려 있었고, 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그게 뭐 대학원 논문 쓸 때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계속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실수한 건가? 근데 이제 뭐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의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아시안 게임 선발전 때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자영에서 8표고 하는 자유형,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함으로 자영 200m를 했었어요. 선발전 그러니까 3달 전 정도부터 제가 대표팀에서 그렇게 연습을 한 것 같은데, 그 선발전 전에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선발전은 아니었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시험 때가 되는 거였죠. 근데 제가 8표고 경기를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왔었나 와서, 기웅아 니 수영을 왜 그렇게 하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야 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어떻게 보면 은사님이 저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걱정돼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뭔가 그냥 뭐 지도 생각이 있겠지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때는 오셔서 이건 아니다 싶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 고집도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타일대로 밀고 나갔죠. 근데 잘했어요. 결국에는 제 자영 200m PB를 세우고 1분 50초 공대였나? 세우고 아시안게임까지 나갔죠. 예, 그렇게 나가고 기록도 줄이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 영법이 너한테 잘 맞았냐 하면, 제가 스트레이트 함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트로크가 막 빨라지고, 저는 약간 빠른 걸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동작이 되게 길어지고, 그걸 통해서 기록이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수많은 선택들이 있죠. 근데 꼭 실수는 아니다 뭔가. 그러고 나서 다시 아시안 게임 때는 굽혀서 다시 했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다시 뭐 이제 개영 800대는 제가 아쉬운 성적을 냈지만, 개영 400대는 또 48초가 나왔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돌이켜보면 실수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이 팟캐스트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올리는 콘텐츠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물론 정성껏 최대한 달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수영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자기 수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멘탈이 이럴 때 수영이 잘 안 되더라. 코치님은 이제 국가대표까지 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이겨냈냐라는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놀랍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마음 90%, 약간 그런 마음, 복잡한 마음 10%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수영을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하루도 뭔가 낭비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훈련하는 팀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려요. 훈련할 때 어떤 좀 마인드로 하면 좋을지라는 걸 좀 많이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드릴을 할 때 자꾸 빨리 할 때를 상정하거나, 아니면 안 될 때를 자꾸 눈에 그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그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즐기는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은 감동이죠, 사실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최근에 친구가 이제 대회를 하나 뛰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을에 있는 대회인데 한번 뛰어봐라.
너도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마음을 그 친구가 정확히 말하긴 한 거죠. 근데 저는 또 약간 머뭇거려지는 게 하면 아예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와이프도 하고 싶으면 한번 뛰어보라고. 일단 뭐 당연히 그 티켓팅에 성공을 해야 되지만 하고 싶으면 한번 뛰어봐라 이러는데 제가 말했어요. 이게 내가 또 승부근성이라든지 선수 때 그 내가 100% 하지 못했던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다 접목해서 하고 싶은데 환경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설 것 같아서 이게 선뜻 그걸 못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이왕 할 거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5월 25일 날 도핑 허용된 경기를 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한 대회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물론 이제 정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안 뛰었죠. 왜냐하면 자기들 금메달 따는데 먹칠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거기 뛴 선수들은 돈을 위해서 뛰었어요. 그 제가 최근에 본 게시물 중에 자영 50m 20초 88을 세우고 해당 선수는 0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도핑대회에서 이제 뭐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는 15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가한 다른 선수들도 비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코디 밀러라는 평영 선수가 자기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수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꿈을 위해서 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끝판이라는 그러니까 올림픽 코디 밀러라는 선수도 개인전은 아니지만 홍계영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올림픽에서. 근데 그런 선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뛴다라는 말을 듣고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뭐 그 도핑을 허용한 대회가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역도, 육상, 수영 이렇게 세 개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 신기록이 하나만 나왔어요. 자영 50m에서 20초 81로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오히려 육상 남자 100m 같은 경우는 육상 남자 100m 같은 경우는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대 근처도 못 갔어요. 9초 9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6등인가 제일 꼴찌한 선수 같은 경우는 10초 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물로도 이 한계를 못 넘는 것도 당연한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물로는 한계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물론 은퇴한 선수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전성기의 몸이었으면 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그 정도 전성기 수준까지 못 올려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그 향락의 도시, 저도 라스베가스를 올해 초에 가봤지만 진짜 길거리 대마초 냄새가 엄청나고 그냥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뭐 진짜 약간 유흥의 끝인 곳에서 그런 약물의 그러니까 뭔가 흥행의 끝을 하는 뭔가 상징적인 대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약물 대회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그런 나쁘고 좋고의 문제보다는 뭐 까놓고 나 했고 약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흥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떠들고 혹시나 이런 얘기로 조금 우리 얘기해보자 아니면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제가 이렇게 떠들면 되긴 하는데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풍성한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